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문,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시안 책방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두껍거나, 사실 많이 두껍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사실은 많이 어렵거나, 읽기 힘든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대에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3대 소설이요, 서유기, 수호지, 삼국지 이거잖아요. 이런 3대 소설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이런 급의 소설로 생각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초한지입니다. 초한지 이렇게 3권인데요. 이 두께를 보시면 이 책 하나가 한 400에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1300페이지 합치면 뭐 14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걸 다 읽고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3대 소설은 아닌데요, 그런 급으로 생각된다고 한 이유는 실제로 초한지라는 제목으로 쓰인 원본 소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같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소설적인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한국에서는 고유영 화백의 초한지가 사실 가장 유명한 편이죠. 초한지라는 이름도요, 고유영 화백의 작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정비석이라든가 김홍신, 이문열 작가의 초한지 등도 있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판본은요, 앞서 말씀드린 초한지들이 소설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 반면에 명나라 말기에 초한 전쟁을 다룬 소설인 서한연의를 원본으로 번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원문에 충실했다고 해도 서한연의도 사실은 명나라 때 나온 여러 소설들 중 하나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좋은 것은요, 소설적 상상력이 배제되고 팩트 위주로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짧아진 거예요. 소설 형식들을 보면 7권짜리도 있고 10권짜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은 3권이라 읽을만 합니다. 초한지는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 중심 스토리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낯선 분들은 장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장기 말의 왕을 보면 초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모티브로 만든 보드게임이 장기게임이에요. 참고로 장기는 한국인들만 주로 즐기는 보드게임이고요, 중국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샹치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는요, 수많은 인물들과 여러 나라가 얽혀 있어서 복잡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초한지는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이 두 명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굉장히 분명하죠. 나오는 인물들도 초나라 편인지 한나라 편인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한 편입니다. 처음에 진나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의 시황제가, 진시황제죠.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아들에게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리장성 축조같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많이 벌였거든요. 이때 초나라 귀족 출신인 항량과, 발음 어렵네요. 항량 장군님, 항량과 그의 조카인 항우도 반란에 동참을 하죠. 이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가다가 나중에는 몰락한 왕가의 핏줄을 찾아 초이왕으로 옹립하고요, 본격적으로 반란에 나서게 돼요. 이때 합류한 것이 유방이거든요. 진나라가 있는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고, 항우와 유방은 두 갈래로 진나라로 향하는데요, 유방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우는 힘으로 유방을 쫓아내고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이 돼요. 그리고 자신을 서초패왕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유방은 이때 싸우지 않고 물러나기를 택하거든요. 항우는 유방을 한왕에 봉하고요, 외딴 지역으로 보내버리는데요, 거기서 유방은 장량, 소화, 한신 같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힘을 키운 다음에 세상으로 나와 항우와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4년여에 걸친 초한 전쟁은 결국 유방의 승리로 끝납니다. 항우의 마지막 결전 때는요, 군사가 몇 명 안 남았는데요, 이 남은 군사들은 정예병들이라 한나라가 이길 수는 있어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온 전략이 밤에 퉁소를 불면서요,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고향 생각에 젖은 초나라 군사들이 전장을 빠져나와 탈영을 해서 결국 항우는 패배하게 되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 말을 한자로 말하면 사면초가입니다. 초나라 노래, 초가예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예요.
그리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요. 옛날에 장국영이 나왔던 영화 중에 중국 경극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패왕별이었거든요. 서초 패왕인 항우와 그의 애첩이면서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우희라는 사람의 이별이 바로 패왕별이입니다. 경극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였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꽤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호감이 가는 캐릭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웅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 단점들이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호감이 되게 하거든요. 주인공격인 유방은 무능력합니다. 그저 사람을 잘 쓰는 용인수를 가진 건데요. 이 책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 유방에 대한 인물평이요. 어려움은 나눌 수 있지만 즐거움은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술이 장점인데요. 그나마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같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인재를 믿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데요. 평화 시에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을 염려해 죽이고 배신하고 그러거든요. 한나라의 승리를 이끈 대장군 한신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전략적으로 뛰어납니다. 천재병법가라는 소리를 듣지만요. 사회생활에선 좀 서툴러요. 결단력도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포상을 하지 않아서 삐져가지고요. 유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러 가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방은요. 한신이 배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한신이 배신을 해서 천하삼분지계로요. 유방, 항우, 한신이라는 균형을 만들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도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요. 결국 유방이 나중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군 지위를 빼앗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나중에는 죽음까지 당하게 되죠.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는요. 유방을 배신하는 내용의 편지가 발각돼서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결단력과 판단력이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편이에요. 항우는요. 싸우는 능력은 최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워낙 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휘하의 인재가 없고요. 과격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진나라 군대를 이겼을 때 이들이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하루에 진나라군 20만 명을 죽여버려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요. 언제나 성공하는 장점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한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장점을 찾으면 그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주위 사람 가운데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본받거나 아니면 활용하면 유방처럼 단점투성이 인물도 천하를 얻게 돼요. 반면 남의 단점을 보다가 장점을 놓치면 항우처럼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데도 결국 사회생활에서는 패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존중하고 본받는 태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에서는 초안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초안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시안 책방의 장점 역시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